자, 그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타 에너지를 뭐 석탄 속에 있다던가 석유 속에 있다던가 아니면 원자 핵 속에 있다던가 등등의 태양이라든가 등등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발전전기 사업자, 그 다음에 이를 운반해서 전달해주는 일반전기 사업자, 그리고 이를 다시 역변환을 해야 되는 뭐가 돼요? 부하설비죠. 부하설비를 가지고 있는 수용가, 이렇게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 때에 전파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이 전파 에너지의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파 에너지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전속하고 뭐가 돼요? 자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것이 그 본질적인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전속이 무엇인가, 또 자속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속과 자속에 여기 있어서 뭐 전기파, 그 다음에 뭐 자기파. 그럼 뭐 합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전자기파. 이제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 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물을 A 포인트에서 만약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물을 갖다가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수도관을 써야 돼요. 수도관을. 아니면 뭐가 됩니까? 물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수도관을 써야 될 거고요. 기름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뭐 송유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스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가스관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 글자가 다 뭐가 돼요? 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겉모양은 원통이고요. 원주라고 해도 되는데 뭐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영어로는 파이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요 안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요 안으로, 내부로. 근데 전선은 가운데가 비어 있나요? 물론 CCBB가 생길까 봐 하는 얘기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해서 중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 있어요. 가운데에 가 비어 있다. 중공전선 또는 중공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따지지 맙시다. 나중에 그럼 표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에서 나오는 주파수 전기가 갖고 있는 표가라든가 또는 뭐가 돼요? 전선의 쓸모없는 단면적을 줄여서 무게를 줄여가지고 지지물의 하중을 줄인다거나 또는 전선의 단가를 뭐 약간 낮출 수 있고 뭐 전개를 갖다 약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뒷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버리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합한 것이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전선은,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이 표면으로 갑니다. 표면으로. 그래서 전선은 내부가 필요가 없어요. 전선은. 이 표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표면으로 가는데 얘네가 뭐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보면 60Hz를 써요. 근데 하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FM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각 방송국마다 주파수가 다 다르죠. 단위가 뭐가 되나요? 메가헤르츠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는 건 메가헤르츠인데 똑같은 전파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건 60Hz예요. 60Hz.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주파수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도 제가 또 왜 60Hz인가 또 요것도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긴 것까지 큰 것까지 한번 쭉 다뤄볼까 해요. 이 60Hz를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요게 일부가 이렇게 셉니다. 이게. 예, 그리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속이 가지고 있는 전속의 영역을 우리는 한번 써볼까요? 전속의 영역을 우리는 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속의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자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는 척 한번 해볼까요? 이 개자를 썼다는 건 3차원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에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에너지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흘러갈 때 얘가 이렇게 와서 얼마나 흘러갈 것이고, 요것이 이렇게 와서 요쪽으로 얼마 가고 요쪽으로 얼마 가고 뭐 여기 가면 또 얼마 가고 이렇게 얼마 가고 해서 전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걸 배워야 되죠. 예.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는 것을 쉽게 머릿속으로 제가 전류란 단어를 안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썼네. 차가 많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넓어야 되죠. 차가 조금 가면 도로가 좁아야 됩니다. 하루에 차가 뭐 기껏 해봐야 한 10대 다니는데 10대 다니는 그런 곳에 도로를 10차선을 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차가 뭐가 됩니까? 하루에 일일 통과량이 한 10만 대 되는데 뭐 2차선 냈다. 이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는 곳은 전선을 좀 굵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적게 흘러가는 곳은 전선을 좀 뭐가 됩니까? 가는 걸 써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갈 건가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여기서 미리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예.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길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를 멋있는 말로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봅니다. 회로 이론인데 회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99.9가 아니라 100%다 회로를 본 적이 없대. 말 됩니까? 전기줄이 회로잖아요. 전기줄을 깔아놓은 이유는 글로 전류가 흘러가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줄이 바로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보면 뭐가 됩니까? 변환장치죠? 요 변환장치. 요것도 변환장치죠. 예. 발전기, 요거는 변압기라고 하고, 요게 부하 중에 보면 뭐가 돼? 아까 뭐 있었습니까? 전등, 전열기, 전동기. 자, 요 변환장치죠. 다. 그래서 요노마가 어떤 거, 요노마는 특성이 어떤가, 요노마 특성이 어떤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전기 뭐가 돼요? 기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그러면 여기에 전기 기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교류계통을 그려놨으니까 발전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동기발전기가 돼야죠. 변압기 돼야죠. 전동기는 뭐가 돼요? 유도전동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류전동기도 있지만 직류는 뭐 따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직류기, 교류기 나눠주는데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흘려보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잘 보내냐? 자, 이제 에너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송유관에서 기름 보내려면 뭘 걸어줘야 돼요? 압을 걸어줘야 가잖아. 근데 이게 액체고 끈적끈적 하다 보니까 가다가 압이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또 중간에 가압장치를 계속 넣으니까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얘는 철탑 하나 세워서 또는 전봇대 하나 세워서 전기줄만 쫙 깔아놓으면 그냥 쫙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 가는 건 아니죠. 갈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돼 있죠. 그래서 선로가 짧을 때는 살짝만 밀어도 되지만 선로가 긴 때는 뭐가 돼? 세게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밀어야 되느냐가 바로 뭐가 돼요? 뭘까요? 전압. 네. 전기 에너지를 밀기 위해서 필요한 압이 바로 뭐가 돼요?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 전압을 얼마나 걸어줘야 가다가 감소하더라도 도달할 거냐. 여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속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일반 전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압이 높은 게 이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이 운송 과정. 그러니까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한전, 일반 전기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공학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발전공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전공학은 발전전기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송배전공학은 바로 일반 전기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설비들을 여기에 높이는 제대로 걸었느냐 아니면 사람이 다니지 않게끔 들어가지 않게끔 울타리는 제대로 했느냐 여기 옆에 있는 건물과는 뭐가 돼 충분한 거리를 띄었느냐 뭐 천의 굵기는 제대로 했느냐 이런 안전적인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선로는 안전성을 기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거기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높낮이,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이 어떻게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전력 계통을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아시게 되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을 때 얘는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러면 답 맞추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범위, 그 다음에 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과목은 어느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대충 한번 그냥 훑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